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죠. 피담보 채권 이렇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까지 뭐를 했냐면 이제 저당권에 있어서요. 우리가 저당권의 기초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부종성이라 하고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그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제3취득자. 우리가 용어를 한번 다 살펴봤는데 이제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저당권은 방금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데까지 거기까지가 뭐냐면 기초 이론이에요. 저당권을 알기 위한 기초.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하나 뭐냐면 채권, 피담보 채권 하나. 그러면 어디에다가 저당을 잡을래? 객체. 알겠죠? 그러면 저당권의 등기라게 되면 어디까지 저당권에게 미치는가? 효력 범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 알겠죠? 저당권의 침해.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것. 이렇게 네 가지만 이제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채권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요. 이 채권은요, 먼저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요, 확정 채권 또는요, 불확정 채권도 가능해요. 이 불확정 채권을 뭐라 한다? 근저당권이다. 나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채권은요, 조건부 또는요, 기한부 채권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야. 다. 알겠죠? 채권은요. 그런데 이 피담보 채권 중에서 360조요. 36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금하고요. 원금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라고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요.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은요. 등기를 한 범위 안에서만 보호가 돼. 여러분 이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위약금에 관한 것도 합의가요. 위약금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지연배상이죠. 이 지연배상을 이자라고 그래. 이자, 지연이자. 이것을 뭐란다? 다른 말로 하면 손해배상이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요. 이것은 1년분만 먼저 받을 수 있어요. 1년분.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두 개요. 저당권 실행비용은 예를 들어서 경매가 되면요.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뭐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요. 두 가지는 뭐가 없어도 된다? 등기가 없어도 돼요. 여기 봐요. 360조에 원금,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그런데요. 이게 이제 뭐하고 다르냐면 이것이요. 질권하고 약간 달라요. 질권에서 피담보 채권도 이렇게 다 똑같은데요. 질권에는 뭐가 더 있냐면 질권에는요. 질물 보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요? 그럼 질권이 뭐죠? 전당포에다가 반지 맡기고 돈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반지를 맡기면 어때요? 그 사람이 질문을 보관해야 되겠죠. 그러면 질권에는 질물 보존 비용이 있는데 저당권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왜냐면 저당권은 뭐를 하잖아요? 점유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에는 저당물 보존 비용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요 질문을 보존하다가 먼저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녹이 슬어가지고 다른 물건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을 뭐란다?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 이런 것은 질권만 있어. 질권. 그런데요 저당권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에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요 저당물 보존 비용이라는 것은 없어.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돈 갚을 날짜에서 지연이자죠.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1년분. 그런데 이 1년분은 채무자죠. 채무자는요. 전부 변제 책임이 있어. 채무자는 전부 변제 책임. 이 1년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1년분이냐면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 후순위 권리자의 관계에서 1년분이지 후순위하고 관계 때문에 채무자는 무조건 전부 다 갚아야 돼요. 왜요? 채무자는 자기가 돈을 빌린 사람이잖아요. 전부를 갚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저당물의 객체죠.
객체는 저당권은 어디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어디에 저당하냐면 첫 번째요, 부동산이에요. 이런 부동산 봐봐요.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토지, 그 다음에 뭐 건물, 그 다음에 임목, 그 다음에 명인방법,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농작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토지, 건물, 임목, 명목, 농작물이죠. 여기서 토지, 건물, 임목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어. 농작물과 명인방법은 저당권이 안 돼. 왜요? 이 저당권은 부동산이면서 플러스 뭐를 할 수 있어야 돼?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명인방법하고 농작물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그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토지, 건물, 임목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두 번째는요, 준부동산이요. 준부동산에 할 수 있다. 준부동산은 뭐죠?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죠. 의제부동산.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오케이. 선박. 선박은요, 20톤 이상. 20톤 이상이 돼야 돼. 알겠죠? 선박. 다음에 뭐가 있다? 항공기,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중장비, 중기.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죠. 이것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다? 우리가요, 뭐냐면 지상권 있죠?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어업권 있어. 어업권. 그 다음에 광업권이 있어요. 광업권. 여기에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번째요, 공유 지분 있죠? 공유 지분. 공유 지분 위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어업권이나 광업권도 여러분 물권이에요. 수산업법, 광업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어업권, 광업권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어. 공유 지분에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어.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체.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이제 피담보 채권이 있고 객체가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범위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 그래서 저당권이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이 말이죠. 그것을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저당권은요, 여기서 중요한 말을 잘 봐.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이나 후를 불문하고, 저당권 설정되고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하고 종물에 뭐한다? 미친다. 이런 미친다는 말은 뭘 할 수 있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기서 부합물은 뭐가 있냐? 부합물, 유류 저장 탱크 하고요, 정화조 탱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물은 뭐가 있다? 주유소의 주유기하고요, 횟집의 수족관 건물이요. 자, 그럼 봐봐. 지금부터 종물을 얘기해요. 종물. 그러면 주유소 있죠. 주유소가 주물이에요. 근데 주유소는요, 주유기가 있으면 장사가 더 잘 돼요? 주유기가 없어야 장사가 더 잘 돼요? 주유기가 있어도 장사가 잘 되겠죠? 주유기 없으면요, 기름을 언제 다 넣어요, 우리가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주유소는 굳이 주유기가 없어도 되는데 주유기가 있음으로써 장사가 더 잘 되죠. 그러니까요, 주유소가 주물인데요, 주유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거죠. 그것을 종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횟집 봐봐요. 봐봐, A라는 횟집이 있고요, B라는 횟집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죠? 여기 A라는 횟집 있죠. A라는 횟집에는 수족관이 없어. 아무리 밖에 안 보여. 근데 B라는 횟집은 수족관이 있어가지고 고기들이 막 놀고 있어. 그러면 똑같이 차를 끌고 가다가 A로 좀 차를 끌고 가겠어? B로 가겠어? B로 가죠. 그게 바로 얘기하죠. 우리 횟집이 꼭 수족관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횟집에 수족관이 있음으로써 장사가 더 잘 돼, 안 돼? 더 잘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종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개 암기해야 되겠죠? 그럼 정화조 봐봐. 정화조. 건물 있죠? 건물 지하에 있는 정화조 탱크 있죠? 빌라 같은 데 보면. 상하수 시설 안 된 경우는 정화조 탱크가 밑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정화조 탱크가 있을 때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정화조 탱크는요, 다시 그것을 독립성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다시요, 정화조 탱크 땅속에요, 이렇게 매립해 놓은 곳을 다시 꺼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번 묻고 저 땅속에 매립해 놓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반영구적이죠. 그런 것을 뭐란다? 부합이다. 부합물이 뭐죠?
뗄 수 없거나 뗀다 하더라도 다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 뭐를 얘기한다? 페인트나 벽지를 얘기하죠. 맞아. 정화조 탱크나 기름 탱크 있죠. 이거는 여러분 주유소 보면 땅 속에 뭐가 있겠죠? 기름 탱크가 있겠죠. 그런 것은 다시 꺼내면 쓸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런 것을 말한다? 부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한다?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내가 경락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말이 없을 때 그래. 다른 말이 없을 때 설정 전후를 구문하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렇게요. 토지가 이렇게 있죠. 갑의토지요. 갑의토지예요. 여기 뭐가 있냐? 주유소가 있어. 주유소요. 주유소.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요. 주유기가 있죠. 주유기. 여기도 뭐가 있다? 주유기가 있어요. 여기요. 기름 탱크가 있어요. 여기도 기름 탱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주유소 건물.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예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하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요.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언제 설정했냐? 3월 1일이요. 근데 여기요. 주유기는 2월 1일, 탱크도 2월 1일 설치했고 여기는 4월 1일이고 탱크도 4월 1일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3월 1일이 주유소의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있는 거죠? 여기는요, 후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다?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이죠. 이걸 뭐라 한다? 종물이죠. 탱크를 뭐라 한다? 부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종물하고 부합물에 뭐 한다? 미친다. 미친다. 이 말이죠. 미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합물과 종물에 만다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미치니까 좀 봐봐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요 경매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경매 목록을 우리가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 목록을 작성해요. 경매 목록을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한단 말이죠. 여기요 저 건물 주유소 건물이요 토지. 그 다음에 2월 1일 주유기 2월 1일 뭐죠? 기름 탱크 이렇게. 경매 목록은 이렇게 작성돼요. 경매 목록은요. 경매 목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목록을 보고 내가 이제 뭘 한다? 경락이니 경락을 받는 거거든요. 원래는요. 경매 목록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3월 1일 날 건물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요. 건물을 뭐 한다? 경락을 받죠. 건물을요. 그런데 토지는요. 경매 목록에 토지 있죠. 토지는 경락을 못 받아요. 왜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 없어.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이거든요.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경매 목록에 있다고 해서 내가 다 경락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요, 주유기는 뭐죠? 종물이니까 받고요. 탱크는 부합물이니까 되죠? 근데 여기는요, 2월 1일 것만 있고 4월 1일 거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도 4월 1일 주유기하고 4월 1일 탱크를 경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봐봐. 우리는 경매 목록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겠죠? 경매 목록에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합물이고 종물은 무조건 다 경락을 받고, 알겠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다 뭐 할 수 있다? 경락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저당권의 침해죠. 저당권의 침해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저당권하고 지역권은요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아.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먼저 무슨 청권이 없다? 반환 청권이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다 이 말이죠. 반환 청권이 없어.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반환 청권이 없어. 그 다음에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을이 갑한테요 3억을 빌려주고요. 그래서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 3층짜리 건물에다가 을이요 저당을 잡았어. 저당권 이렇게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면 등기를 이렇게 했죠. 등기를 했는데 이게요 2억짜리요. 알겠죠? 그러면 2억짜리인데요. 이 을이 갑의 건물에다가 저당 잡고 2억씩 모두 이 건물 얼마짜리죠? 6억짜리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어. 3억 빌려주고요. 그런데 여기서요 갑의 귀책 사유요. 갑의 잘못으로 3층이 멸실이 됐어. 3층이 멸실이 됐어. 갑의 잘못으로. 그러면 3층이 멸실이 됐죠? 그러면 남아있는 걸 얼마예요? 이걸 말하다 이것을 교환가치라고 얘기를 해. 이 교환가치가 얼마죠? 4억이죠? 4억인데 빌려준 돈은 얼마예요? 3억이잖아요. 빌려준 돈은 3억이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여기 보면요. 실제 남은 돈은요. 교환가치는 4억이죠. 4억인데 빌린 돈은 얼마죠? 3억이죠. 그럼 플러스 얼마죠? 플러스 1억이 되죠. 플러스 1억. 그럼 이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요 3층, 2층까지 또 멸실됐어요. 2층까지. 그러면 남아있는 교환가치가 얼마예요? 2억이죠? 그럼 여기 2억인데요 빌린 돈 얼마죠? 3억이죠?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1억이 되죠. 마이너스 1억. 그럼 이거 뭐가 있어요? 손해가 있죠? 이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에 대해서 침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때 손해가 있으면요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경밀하기 전에 무조건 청구해. 손해가 있으면 무조건 손해는 먼저 청구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책 사유가 잘못이 있어야 돼요. 갑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 물권적 청구권은요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불문해. 다른 말로 잘못이 있냐 없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따지잖아요. 귀책 사유를 불문해. 이것을 뭐란다? 저당권의 침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 한다? 저당권의 침해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그래서 저당권 침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갑의 건물이요 3층짜리 건물에다가 을이 저당권을 잡았어요.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 등기했어. 을이 저당권자가요. 그런데 갑이 1억을 빌리면서 자기 집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요. 갑이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 이 채무자가요 담보를 손상하고 감소하고 멸실을 시키거나 채무자한테 담보를 제공하라고 했더니 담보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이렇게. 그래서 채무자가요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거나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죠. 그 말은 다 뭐예요? 다 지금 채무자가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갑한테 뭐라 했냐? 1월 1일날 빌려주면서 10월 1일날 갚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지금 5월 1일날이에요. 5월 1일날 이렇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어. 5월 1일날. 그러면요 어때요? 이 을은요 10월 1일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원래는 갑은 10월 1일날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을이 갑한테 말한다. 너 때문에 나 더 이상 불안해서 10월 1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너 오늘 돈 갚아라. 오늘 돈 갚아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죠? 원래는 을이 만약에 갑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을이 만약에 갑한테 당장 5월 1일날 당장 돈 갚어 그러면은요 갑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돈 언제 갚겠다? 10월 1일.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란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기한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한의 이익이요. 기한의 이익. 나 10월 1일날 갚을 건데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은 갑의 잘못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나 불안하니까 10월 1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한다? 이 기한의 이익을 갑은 상실하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그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돈 갚을 날짜가 10월 1일이 돼요? 5월 1일이 돼요? 5월 1일이 되죠? 그래서 5월 1일 되면 상실하죠? 그러면요, 뭐죠? 을은요, 갑에게 당장 변제하라고 할 수 있다? 청구. 당장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당장 돈을 갚아라 이 말이죠.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 당장 돈을 갚아라. 뭐라고 한다? 즉시 변제 청구.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여기까지를 우리 이제 마지막 나머지요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요 거의 뭐 완벽하게요 다 강의를 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고 저당권에 침해가 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은 기책사유 잘못이 있냐 없냐를 안 따져. 그런데 손해배상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이게 큰 차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권은 어디다 잡는가? 저당은 부동산 플러스 등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명인방법이나 농작물에는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준부동산은 된단 말이죠. 등록을 하니까. 여기요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 어업권, 강업권은 또 된단 말이에요. 특히 어업권하고 강업권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게 뭐지?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 지역권 안 돼. 지역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임차권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그래서 저당권이 안 되는 건 네 가지를 암기를 해. 명인 방법, 농작물, 지역권, 임차권, 명인 방법, 농작물. 이 네 가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채권은 원래 어떻게 한다?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지연배상은 몇 년 부이다? 1년 부인데 이 1년 부이라는 것은 채무자는 1년 부이 아니고 다 갚아야 돼. 지연이자를.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 부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이 두 가지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질권회가 있고 질권이 있는데 저당권에는 없는 것이 있어. 질권은 점유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권은 점유하니까 시계나 반지 등을 받아가지고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존비용이라는 게 있어. 질물 보존비용. 그런데 저당물 보존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질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당권에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물의 하자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저당권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근저당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